다수 당사자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 소송이라고 그래서 대상, 객체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을 배웠고, 그 중에 이제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틀에서 공동소송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13-3을 잘 그림을 한번 딱 눈에 찍어둬야 돼. 여기도 원시적과 후발적이 있지. 13-3의 그림, 원시적과 후발적이 있어. 원시적으로 내는 거는 그 관계가 갑과 병의 관계가 을을 상대로 한다든지, 갑이 을병을 상대한다든지, 양쪽 다 복수 다수 당사자지. 근데 원시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야. 원시적으로. 여기는 원시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2명 복수로 한 거지. 그런데 이 관계를 저번 때 얘기했듯이 이게 통상공동소송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합일확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지. 조금 어려운 말이야. 합일확정. 왜 그런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분류하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긴 한데 이게 원래 공동소송을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같이 뭔가 일정한 관계가 있어서 내는 거야. 교통사고 피해자, 그 버스를 탄 피해자가 자기만 내도 되지만 같은 승객 중에 다친 사람 같이 내자 해도 된다는 거지. 자기만이 해도 되는데. 그런 걸 공동소송 중에, 그것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이니까 그 주체 사이의 관련성은 있어서 낼 수는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반드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총유나 합유를 일단 떠올리면 되지. 그럼 구성원들이 뿔뿔이 되면 일부자가 소송을 내서 거기서 승패에 따라서 이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려면 다 같이 내야 된다라는 거지. 총유나 합유 관계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지. 근데 이런 단순한 관계, 통상이나 필수적이라는 단순한 관계 말고 여기도 뭐가 있다? 객관적 병합처럼 예비적이나 선택적이 있어. 예비적이나 선택. 근데 조문은 70조에서 원래는 공동소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객체로 갑을 간에 있는 거랑 같은 듯 하면서 틀린 게 있는 게, 요거는 이미 주체가 동일하니까 요 변수가 큰 의미가 없는데, 사람끼리는 예비적이나 선택적으로 묶이면, 예비적으로 묶이면 2차적으로 나온 사람은 1차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승패 여하에 따라서 예비적이란 말은 자기한테 지금 이게 내려오니까 같은 주체 사이에서 대상이 예비적이라면 큰 문제 없는데, 주체 사이에서는 이 예비적으로 있는 사람은 뭔가 방어에 있어서 피고로는 끌려 들어가 있는데 예컨대 예비적이라서 이게 자기에 대한 승부가 결론으로 갈지 할지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주의적 피고 부분의 승패에 따라서 막 이게 연동이 되니까, 주체가 복수일 때의 예비적은 객체가 예비적으로 걸릴 때와는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분리 불안정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실무가 인정을 안 했는데, 2002년도 민사법 개정 시에 70조의 조문 제목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서 그 적법성을 조문화했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다만 여러 가지 그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다가 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의 공동소송 66조의 절차 진행도 아니고 독립의 원칙도 아니고 67조 공통된 심리 진행도 아닌 어떤 절차 진행의 돌연변이적인 이런 제도를 예비적이라든지 선택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어떤 절차를 70조에서 마련했어. 일단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원시적으로 단순 병합과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봐봐. 갑이, 여러분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예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이쪽이 갑이 을이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은 병이 을의 대리인으로 해서 체결된 건데 알고 보니까 을은 병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갑은 을을 대리한 병과 을이 본인인데 을과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데 뭐가 트러블이 나서 을한테 너 왜 이행 안 하냐 했더니 을이 나 그런 적 없고 그럼 병은 뭐냐니까 내가 그런 거 시킨 바 없다. 뭐 이런 류의 싸움이야. 그럼 갑이 그렇더라도 너 을의 이 계약의 주체로서 병이 뭐 그렇게 했는지는 네 말은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네의 입장 갖고 왔다. 내지는 적어도 표현 대리인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을한테 이행을 청구해. 을한테 이행을 청구했는데 최종적으로 무권 대리로 기착되면 병이 무권 대리인으로 기착되면 갑이 이 소송에서는 진단 말이야. 을은 뭐 지금 병한테 시킨 게 아닌 무권 대리 병. 그럼 갑은 뭐야? 할 수 없이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이런 판결에 수긍이 돼서 뭐 결론이 됐다면 수긍하든 안 하든 확정이 됐다면 갑은 병한테 무권 대리인으로서 민법 135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을 하라라고 하는 거를 먼저 내봤는데 결국 무권 대리인으로 기착이 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병한테 너 왜 을의 대리인 행세했냐 라고 민법 135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걸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한 절차로. 근데 한 절차로 묶으면 우리가 앞에서도 예비적이라는 게 뭐야? 약간 동시에 내세우면 이상해.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서는 어떤 예를 하나 들었어? 객관적 예비적 병합. 객관적 예비적 병합은 어떤 예 하나 알고 있으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그 틀인데. 그러니까 매매가 유효하게 체결된 걸 전제로 만약 도인 입장이면 일단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데 그게 무효라고 막 하고서 계약이 해제됐다고 따지니까 자기가 먼저 이행한 그 넘겨줬던 목적물을 반환해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는 계약이 유효한 걸 얘기하면서 하나는 해제 내지 무효 취소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게 웃기잖아. 그 자체를 한 절차에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다? 순위를 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지금 요것도 해봐. 요것도 그럼. 요것도 예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웃긴 게 그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갑이 졌어. 뭐냐? 왜 졌어? 병이 무권대리라는 판단을 끝에 갑이 졌어.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인지 뭐 어쩔 수 없어.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냈는데 여기 법정은 다른 판사고 당사자는 이때는 을이고 병도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 어떻게 방어하겠어 병이? 얘가 줬다. 을이 시켰다. 또는 전에 준 거라서 내가 이것도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여기서 자칫하다가 얘가 완벽한 무권대리인이 아니라는 요 법원에 이 방어했다는 심정을 가지면 갑은 여기서도 또 져요. 잘못하다가. 앞사건에서 지고 패소하고 확정돼서 뒷사건 가서 무권대리였잖아 하고서 몰아붙였더니 여기서는 또 다시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돼서 갑이 져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뭐야? 사법 불신이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와서는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심정이 뭐야? 근데 이걸 한 절차에 내면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해봐봐. 한 절차에. 을병을 공동피고로 내세우는 거야. 근데 공동으로 내세우는데 서로 아까 말했듯이 객관적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로 좀 틀린 말을 하는 거야. 을한테는 뭐냐? 유권대리를 전제로 얘기하면서 형한테는 무권대리라고 하는 자기 동시에 같이 얘기하기에는 빡치게 나온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빡치게 나오니까 이걸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을을 일단 타깃으로 하는 거야. 유효한 대리, 적법한 대리를 해서 을 너 본인으로서 이행해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유효한 대리가 아니고 적법한 대리가 아니고 하면 무권 대리네 하면서 병한테 손해배상 내놔라라는 것을 한 절차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한 절차에 묶으면 동일한 판사가 가타부타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어느 한쪽엔 이익이 해주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비적 병합이라는 거지. 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이런 틀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데 원시적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게 아까 만든 원래 2002년도 이전에는 학설은
이런 타입의 소송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더 많았는데 실무는 부정했었어. 2002년도 이전에. 근데 2002년도에 개정법에서 반영한 제도로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넣었어. 그게 왼쪽이야, 원시적. 하여튼 공동소송 이 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는 쉬워져.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왜 쉽냐? 절차는 여러분이 그냥 1대1로 소재기부터 판결, 상소 뭐 이런 흐름의 절차를 그대로 투입하되 한 절차에서 같이 가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배운 1대1 룰을 이제 당사자가 복수로 나오긴 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생각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틀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쉬워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조문도 당사자 다음에 나와서 옛날 교과서는 앞에서 가르쳤어. 이걸 앞에서 가르쳐가지고 어려워했는데 요새 교과서가 다 뒤로 빼버리는 거지. 1대1 수능을 다 가르쳐. 조문은 아직도 65조 거기서부터 있는 거야. 앞에서. 후발적인 걸 보자 이거지. 원시적으로는 그 왼쪽에 이렇게 엑스표되어 있는 거는 제3자가 주도해서 원시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이미 원피고가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 말고 제3자가 이 실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왼쪽은 다 박스가 X로 돼 있잖아. 왼쪽 밑에는 원시적 왼쪽 밑에는. 그제? 근데 후발적은 타입이 당사자가 기존 당사자가 제3자를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인으로 만드는 제도가 있고 제3자가 들어오면서 병이 들어오면서 복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병이 들어오면서 복수의 당사자가 되는 것 중에 특이한 게 뭐라고 그랬어? 원고 내지 피고 쪽에 안 쓰고 자기가 제3의 당사자가 되는 특이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지. 독립당사자 참가가 그래. 독립당사자 참가. 나머지는 어느 한쪽으로 가는 거야. 제3자가 들어가는데 독립당사자 참가라고 그 79조는 제3자가 들어가는데 그 절차에 들어가긴 하는데 원고 내지 피고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특이하게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틀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참가 승계를 한다든지 하는 거. 위에 인수승계. 이건 뭐야? 계쟁물의 양도가 있을 때 기존 갑을 간의 싸움에 병이 양수인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사자 주도 밑에 제3자 주도로 그 주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참가승계 81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제3자를 기존 당사자가 끌어들이는 걸 위에 당사자 주도로 인수승계라고 그래서 82조가 있는 거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여기도 법원에 의해서 병합시킬 수도 있어. 갑을 간의 사건과 갑병 간의 사건이 일단 별개였는데 합쳐서 공동소송을 만들 수가 있어. 법원의 재량이지. 그지?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는 갑을 간에 싸우는데 원래는 1대1인데 소송 도중에 을이 사망을 했어. 을이 사망하면 변호사가 뭐 없다고 치면 이 절차가 중단되지. 그 다음에 누가 수개해? 상속인이 절차를 수개하고 그래서 당사자 지위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그럼 보통은 을이 죽었는데 아들이 을1, 을2가 있으면 2분의 1 지분씩 포기하거나 안 하면 승계해서 피고가 을1, 을2가 등장해. 그러니까 원래는 1대1 사건이었는데 그런 당사자 사망에 의해서 그 자식 2명이 피고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복수의 피고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복수인에 의한 승계. 그게 233조 등이 절차 중단 조문이야. 절차 중단. 그제? 그러면 다시 봐서 당사자가 주도하는 거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처음부터 그렇게 낸 게 아니라 후발적으로 낸 게 당사자 주도의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고 처음부터 낸 게 아니라 도중에 후발적으로 형성된 게 있는데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두 번째 박스는 원래 같이 냈었어야 되고 같이 안 내면 안 되는 게 필수적인데 뭔가 때문에 다 같이 안 했어. 그러니까 추가의 기회를 주는 거야. 도중이라도. 원래 공유 관계, 공동소유 관계에서 총유, 합유 다 같이 내야 되는 뭐 보존행위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산의 뭐 분쟁 같은 거 같이 내야 됐는데 일부가 안 냈어. 일부가 안 냈으면 이 소송을 당사자 적격이 같이 안 냈기 때문에 없는 건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소송 도중에
그런 상황에서 빨리 추가해주면 돼. 뒤늦게라도. 그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6조, 67조 다음에 68조의 조문이 하나 있어. 이 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 규정 다음에 68조에 보면 추가하는. 근데 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일 때 추가하는 거야. 그럼 그 앞에 통상의 공동소송은 어떠냐? 통상 공동소송은 뭐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강제되는 건 아니야. 해도 되는 일정 관련성이 있어서 해도 된다고 65조가 얘기하는 그런 주체적인 관련성 하에서 내겠다면 한 절차에서 해주는 건데, 안 냈을 때 후발적으로 보완해서 내겠다는 걸 반드시 메꿔줘서 채워줄 그것에서 학설은 일부 그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내가 OX 물음표 한 게 뭐야? OX 약간의 논란이 있다는 거야. 실무는 인정하지 않아. 필수적 공동소송은 조문이 있고 생각해보면 물론 왜 처음부터 같이 안 냈느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같이 안 냈지만 지금이라도 채워라 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만약 안 채우고 끝끝내 채우는 기회가 있는데 안 채우고 끝끝내 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시켜. 부적법 각하. 근데 통상의 공동소송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승객 1인이 버스 회사 내지는 운전사, 피고를 복수로 만들 수도 있어. 피고를 버스 회사가 더 재력이 있으니까 피고 버스 회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직접 운전사 할 수도 있고, 뭐 또는 버스 회사만, 보통 버스 회사만 상대하지 운전수 자체를 하지는 않고. 근데 원고 측도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소송을 냈는데 같이 하자고 처음부터 같이 내도 되지만 하다 보니까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네 소송에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제3자 주도에서도 척한 봐봐. 통상 공동소송의 후발적 형성의 0X 물음표. 이 제3자가 나 들어갈게. 이것에 대해서 실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무는. 응?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주도해서 넣을 수 있게 70조가 돼 있어. 일단 그런 그림 정도 이해해. 몇 개 아직 설명을 안 한 거가 있는데 그 독립당사자 참가 앞에 공동소송 참가, 요거가 설명 안 한 건데, 갑을 간에 소송을 하는데 제3자가 합의락정, 여기 합의락정 판결의 효력이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돼야 되는 사람이 지금 빠졌어. 아까 빠졌을 때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빠졌을 때 당사자 주도에서 이 사람은 안 넣으면 안 되거든. 같이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부족부 각하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늘 기회를 68조가 주고 있는데 68조 조문이 또 당사자, 기존의 원고 내지 피고가 이 사람을 들어오게 시키는 제도로서만 세팅돼 있어. 68조 조문을 보면.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병이 나 들어갈래 할 때는 68조가 규정에 의해서는 커버가 안 돼. 그럼 68조 규정을 뭔가 넓게 쓰면 안 되느냐? 제3자가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3자가 그런 경우 들어갈 때는 68조가 직접적으로는 기존 당사자가 추가하는 것이고, 제3자가 들어가고 싶으면 그 공동소송 참가의 83조 밑에 보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하는, 빠진 누락된 사람을 보충 보정하는 것으로 쓰인다라고 당구장 표시 같은,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 이건 뭐지? 눈 표시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별표라고 하니? 뭐지? 하여튼 별표는 아니잖아. 별은 이렇게 됐지. 별은 또 이거잖아. 이거야 잘 작게 그려서. 근데 이게 별표 아니야? 요거 뭐라 그래? 요거 어? 이거 별이라고 한다고 이것도? 나는 눈꽃표 뭐 그런 거 아니야? 백설탕의 그 옛날 어? 내 입에서 그 눈 이런 게 나온 게 아마 내가 어디서 그 입이 뵀는데 하여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으로 쓰이는데 이게 뭐가 제도가 하나 있냐면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제도야. 공동소송인으로 병이
그러니까 만약 너랑 나랑 이게 합의락정이었었어야 되는 실제에서의 관계면 내가 들어갈 때 여기로 들어가서 공동 소송인이 되는 참가를 하는 거야. 참가. 아까 독립당사 참가는 뭐야? 이 사람이 원피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3의 독립당사 참가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봐. 이 물건을 놓고 싸우고 있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제3자가 어느 한쪽 편을 들 게 아니라 참 황당한 거. 내 건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내 건데. 그럼 그 내 건데라고 생각하는 제3자가 어느 한쪽에 들어갈 수는 없어. 이 두 사람이 지금 나는 나대로 이거 내 거라고 하고서 반환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점유 내지 자기 소유가 뭐 정당하다고 해서 버티고 있고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제3자가 볼 때 이 사람들 황당한 것 같아. 내 거 갖고 자기들이 싸우고 있어. 이 제3자가 이 소송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를 독립당사자 참가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 제3자가 지금 이쪽 피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제3자는 나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소유권이라고 확정하고 제3자가 여기는 나한테 달라. 자기가 달라라고 하는 수. 다시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을한테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는데 을은 뭔가 때문에 자기가 점유할 권한 내지는 자기 소유권이 있다고 하고 있어. 근데 병은 생각해보니까 이 물건이 자기 거야. 그러니까 갑한테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을한테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나한테 인도해라 내지는 나한테 반환하라 이런 정보를 양쪽에 거는 거. 요걸 한 절차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독립당사자 참가야. 독립당사자 참가 79조.